네, 안녕하세요. 하키피디의 핫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키피디아의 리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사우디와 카타르 외교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나 싶으실 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먼저 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이란과 한국 관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봤잖아요. 네. 사실 요 사우디와 카타르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란의 존재 때문인 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랍 지역에 대한 지역학적인 이해를 조금 더 높이시는데 이 주제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뤄볼 거고요. 이 어긋나는 관계를 알기 전에 사우디랑 카타르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 정립을 해야 됩니다. 네. 사실 두 나라가 동등한 나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사우디가 조금 종주국 아닌 종주국으로 카타르를 약간 자기 영향력 아래에 뒀고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어느 날 카타르가 조금씩 독자 노선을 걷게 됩니다. 독자 노선을 걷다 보니까 사우디 측에서는 이게 되게 조금 심기에 거슬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카타르가 알자지라라는 언론 매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좀 사우디의 약간 어두운 측면들을 보도하고 또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우디가 좀 이런 것들을 누적시키다가 안 되겠다 하고 2017년에 카타르와 외교와 교통을 단절하기 시작합니다. 작년 12월 20일이죠. 카타르 그리고 미국 그리고 쿠웨이트 그리고 사우디가 외교 정상화, 교통 정상화를 하겠다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전에 리자 씨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관계성이 네. 약간 카타르가 사우디에 종속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혹시 카타르 가보신 적 있나요? 제가 카타르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실 텐데 네. 보통은 유럽 여행 갈 때 아, 중간에 환승만 하는 그런 나라로 많이 네. 인식을 하실 거예요. 카타르 자체만 여행했다는 분은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맞아요. 역사적으로도 카타르가 약간 황량한 곳이었어요. 네. 지금도 보시면 사막 지역이 되게 많은데 네. 1000년도 더 전에 사막화가 이미 이루어졌던 땅이기 때문에 네. 네. 대항해 시대 때는 포르투갈이 잠시 오만을 포함해서 그 걸프 지역을 식민 지배했던 적이 잠깐 있어요. 한 150년 네. 정도. 그때도 포르투갈이 지배하지 않았던 곳이 카타르였고요. 아. 별로 경제적인 실익이 없었어요. 네. 그때에도. 그때도 약간 조금 필요가 네. 없는 땅. 왜냐면은 석유나 천연가스는 활용하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때는 이용 그렇죠. 가치가 없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된 계기가 한 19세기 정도 넘어와서예요. 네. 그때는 영국이 걸프 지역을 보호령으로 두던 때라서 그때 처음으로 카타르를 어떤 독립적인 체제로 네. 영국이 인정을 해줬고요. 네. 근데 다만 워낙 그 어떤 실익이 없던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 카타르 지역을 지배하는 가문은 항상 바뀌었었어요. 네. 걸프 지역은 좀 특이한 부분이 가문 단위, 그러니까 네. 부족 단위로 좀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문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카타르의 네. 지배 가문이. 최종적으로 승기를 잡은 게 오늘날의 왕가인 알사니 네. 가문인데 이 알사니 가문이 승기를 잡기 전에 잠깐 지배를 했던 가문이 네. 있거든요. 그 가문이 바로 잘라흐마라는 가문인데 네. 그 잘라흐마 가문이 지배를 할 때 처음으로 사우디랑 외교 관계를 맺었어요. 네. 외교 관계를 맺는 대신 사우디에서 요구를 했던 거는 와하비즘을 네. 도입해라 이거였거든요. 네. 와하비즘이 뭐냐면 이슬람에는 종파라고 하진 않고 네. 학파라고 보통 네. 하는데 학파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네. 가장 원리주의적인 학파가 바로 와하비즘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도입을 해라 라고 네. 했던 게 사우디였고 그거를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약간 사우디와 보조를 하는 그런 네.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주요한 학파로 와하비즘을 삼는 곳이 카타르와 사우디밖에 없어요. 아,
네.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이거나 네. 아니면 덜 보수적인 학파를 따르는데 네. 네, 사우디랑 카타르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와하비즘을 따르고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학자들 중에는 카타르에 대해서 사우디의 가신이라고 표현한 네. 학자들도 더러 있어요. 네.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 언제부터 이게 좀 바뀌었냐 하면 네. 90년대로 넘어와야 돼요. 네. 90년대로 넘어오면 알자지라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리자 씨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알자지라는 사우디 왕가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면들을 네. 폭로하면서 인기를 얻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리자 씨께서는 알자지라를 떠올렸을 때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선적으로 중동 언론이라 함은 사실 신뢰가 잘 안 가게 돼요. 왜냐하면 네. 법적으로도 그렇고 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언론을 좀 탄압하고 억압하고 나아가서 이제 기자 자신을 조금 검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약간 알자지라는 조금 그래도 오픈된 아랍이라는 지역을 약간 좀 베일을 벗긴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리자 씨께서 네. 느끼신 이미지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느낀 이미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알제지라의 별명이 한때 중동의 또는 아랍의 CNN이었어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고요. 이게 하나의 카타르가 표방하는 브랜드처럼 되어버렸어요. 네. 이제 한 90년대니까 벌써 만들어진 지 한 30년 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럼 반대로 방송은 방송인데 네. 카타르 왕실은 그럼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영국은 어떤 체제라고 보통 들으셨나요? 영국은 여왕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총리가 따로 있는 입헌군주제 체제라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왕은 상징으로 남고 네. 정치적인 모든 결정을 의회, 네, 네, 의회가. 총리를 위시한 총리의 사잖아요. 네. 이제 카타르가 그 모델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데 네. 그게 바로 95년의 일이에요. 아, 네. 지금 카타르 국왕 말고 지금 카타르 국왕의 아버지가 즉위를 했던 게 95년이고요. 네. 그러면서 96년에 알자지라를 만들어요. 네. 그리고 그와 함께 기초의회를 투표로 뽑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입헌군주제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개혁 조치를 단행을 해요. 그리고 또 특기 할 만한 게 알자지라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 파워의 일종이에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프트 파워가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강대국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가지고 강대국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외교 문제에서 우선 우위를 두고요. 네. 국력이 강하고 네. 그리고 그거에 맞는 네. 땅이 많고 시민이 많아야 됩니다. 시티즌이 그쵸. 많아야 네. 되고요. 약간 군대가 크고 강성하고 지금은 좀 전쟁 같은 게 조금 적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면이 약간 저평가되는 면도 있는데 사실 강대국이라고 하면 이런 함대 아니면 군대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지금 리자 씨께서 설명해 준 게 바로 하드 파워예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군사력이 센 나라, 네. 그럼 강대국이다. 맞습니다. 인구가 많다? 강대국이다. 네. 거기다가 땅도 넓은데 경제력까지 갖춰져 있는데 그럼 이런 강대국이다. 이런 네. 생각들을 보통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재래적인 전통적인 개념이 바로 하드 파워고 네. 소프트 파워는 반대로 영화, 방송, 뭐 문화 네. 이런 부드러운 것들이지만 네.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거를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데 네. 바로 이 카타르가 중점적으로 육성을 했던 게 소프트 파워예요. 네. 알자지라는 물론이고 다양한 국제적인 스포츠 같은 거 네. 대회 유치를 하고 문화적으로도 박물관 만들고 네. 미술관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충실히 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월드컵도 네, 주최를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됐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우디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사우디는 사실 아직까지 전제왕정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워낙 폐쇄적인 정치 구조를 갖고 있고 네. 아직까지도 국왕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전제군주정인데 이런 네. 것들을 비난하면서 다른 노선을 취하기 시작한 게 바로 카타르고 네. 결국 이런 어떤 사우디가 갖고 있는 위신이나 정당성 이런 것들을 카타르가 조금씩 무너뜨리고 네.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걸프 국가들, GCC의 큰 형님이
사우디인데 네. 카타르가 계속 도전을 하는 네. 그런 모양새가 취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하마드 국왕이 95년에 즉위를 했다고 네. 했잖아요. 즉위하자마자 사우디가 쿠데타를 시도를 했어요. 아, 사우디가 그 다른 걸프 국가들의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또 실패를 하긴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사우디에서는 카타르의 그 전 국왕인 하마드 국왕을 되게 위협적으로 봤었어요. 네, 많이 견제했네요. 네, 엄청 견제했어요. 네. 90년대까지도 그랬고요. 네. 정말 요즘으로 넘어오면 사우디가 카타르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경한 포지션을 취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네.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랍의 봄인데 언제 왕정들 네. 사우디, UAE 이런 나라에 네. 해당이 되겠죠. 불합리한 정치 체제에 대한 공격을 엄청나게 했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네.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란은 시아가 대다수예요.